다시 후쿠오카에 갑니다. 이번 여행 테마는 후쿠오카를 통해서 사가현에 있는 다케오시와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일대를 둘러보는 2박 3일의 일정의 소도시 철도 여행입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왔습니다. 아침 7시 출발 후쿠오카 비행기여서 새벽부터 서둘렀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게 공항에 있던 신한은행은 영업을 종료를 했고 부산은행은 오전 9시부터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인 저는 환전하는데 굉장히 꽤 애를 먹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제주항공 탑승객이 정말 많았는데요. 수속을 밟으려니 키오스크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서 수화물도 없겠다 싶어서 줄을 이탈하고 키오스크에서 발권을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셀프 체크인 기계 한 6대 중에 한 대만 여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다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기계 오류가 심한 것 같으니 공항에서는 이런 거 좀 미리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내에서 20분 이상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7시 10분에 비행기가 떴고 7시 40분에 비행기가 딱 착륙 바퀴가 닿이더라고요. 비행 시간은 한 30분 정도였고요. 하카타역으로 이동해서 그 크로와상으로 유명한 그 빵집 있잖아요. 일포데 델미뇽 그 맞은편에 큐슈레일 교환처 및 그 지정석 발권한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바로 줄을 서가지고 기차표 레일 패스를 교환을 받고 기차표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기차표 끊으시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여기에서만 한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부터 대략적인 열차 시간들을 조회해서 가서 비교적 좀 수월하게 지정석 좌석을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에 좌석이 없으면 근처에 있는 기차로 예약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어 못해도 소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기차표도 끊었겠다 새벽부터 서둘러서 그런지 커피가 너무 땡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카타역 뒤편에 있는 코메다 커피로 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가급적 스타벅스의 이용은 자제하고 로컬 커피숍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컴포즈나 더벤티와 비슷한 브랜드를 먹는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로컬 커피숍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과연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코메다 커피의 외부는 동네에 녹아있는 친근한 커피숍 느낌이 묻어났고 실내는 약간 옛날에 다방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1인석 같은 건 없고 작은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갔는데 4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메뉴판을 눈치껏 주시더라고요. 친절하고 센스가 좋으셨습니다. 4인석에 앉은 게 미안하기도 했고 배도 고프고 해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샌드위치는 편의점 계란 샌드위치와는 조금 비슷했고 커피는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빵도 주시더라고요. 아침이라 주신 건지 뭐 무슨 세트라서 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빵도 별도로 또 주셔가지고 그것도 이게 팥 앙금 같은 거 주셔서 거기 찍어서 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기차 시간이 되어서 다케오 온센역으로 향하는 기차를 탑승했습니다. 그 승차할 때는 큐슈 레일 패스와 지정석 승차권 이 두 장을 동시에 그 개표기에 넣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진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철도 왕국이잖아요. 기차도 객실마다 그 일종의 테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권은 그 좌석 앞쪽에 꽂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일본 기차는 참 쾌적하고 조용하다고 그랬는데 웬걸 뭐 물론 신칸센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딱히 저는 뭐 그렇게 조용한지도 모르겠고 뭐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그런 소리가 재밌는 열차였습니다. 뭐 신칸센은 다르겠죠? 안 타봤지만 약 1시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비행을 한 30분을 했는데 기차를 1시간을 탔네요. 샌드위치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다케오 온센역에 유명하면서 비싼 도시락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으러 왔습니다. 기념품 상점 안쪽 한쪽에 도시락을 판매하는데요. 사가 규 에키벤입니다. 사가 지역이 이게 소고기가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그 횡성에 뭐 한우 이런 거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가 규, 사가 소고기가 유명한데 그걸로 만든 도시락이랍니다. 뭐 상도 뭐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도시락 하나 가격이 약 2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극상갈비 도시락을 시켰는데요. 맛은 그냥 평범한 맛입니다.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있는데 좀 누구라도 예상 가능한 소고기의 맛? 그리고 저는 이제 소고기는 이제 바로 구워서 먹는 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한번 양념된 고기들은 양념 맛 때문에 다 맛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즐기고 안 즐기고의 차이만 있을 뿐 뭐 맛있었지만 진짜 비싼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튼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쌌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진짜 배가 빵빵하게 터질 것 같아서 이제 바로 다케오 신사로 향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일본 소도시만 투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기도 해요. 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토요일인데도 한적한 느낌. 근데 이 집 진짜 가죽 덥긴 덥다. 네, 이런 하늘을 좀 진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입니다. 제가 이 다케오시에서 구경할 거는 다케오 신사, 그리고 신사 뒤에, 신사가 사실 궁금한 건 아니고 그 뒤에 농나무가 있는데 그 농나무가 3,500년이 된 농나무라고 해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못해도 3,500년이면 기원 전이잖아요. 뭐 믿을 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원전인 거를 뭐 어쨌든 방사선 측정이나 그런 걸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인간에서는 막 그렇게 뭐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봐도 뭐 별로 뭐 크게 감흥? 그런 건 잘 없는데 그 농나무는 그 진짜 감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스산한 공간에 나 홀로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굉장히 압도하는 느낌이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영상으로도 찍어봤는데 영상이 담지를 못해요. 그 느낌을 뭔가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번 농나무는 잘 있는지 한번 가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다케오에 있는 도서관 가볼 거고 그리고 지금 가죽 자켓이라서 땀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다케오 온센역, 온천역이죠. 그러니까 온천이 유명한 도시고 동네죠. 온천이 유명한 동네라서 여기서 온천을 하고 그리고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뭐 배가 들어간다면 그러고 하카타로 다시 넘어갈 생각입니다. 경치 너무 좋죠. 경치도 너무 좋고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본은 신사가 참 많잖아요. 그 각 지역마다 지방신 같은 것들을 모시고 하는데 여행 갈 때 신사 같은 곳을 한두 번 가는 것 같습니다. 딱히 제가 뭐 참배를 하고 싶어서 그러진 않고요. 뭐 일본 신을 믿는 것도 아니니까 가봐야겠다 싶은 곳만 좀 찾아서 가는 편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그 악질 전범들 모아두는 곳이잖아요. 예, 일본 총리나 뭐 그런 사람들 참배하는 그런 곳인데 진짜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이날 날씨가 매우 맑았는데요. 맑은 날씨 때문인지 오늘 느낀 농나무는, 그러니까 이날 느낀 농나물은 지난번에 어떤 스산함이나 뭐 음침함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볼만하기는 진짜 볼만한 그런 농나무입니다. 심지어 입장료도 없다는 점을 네, 기억해 두시고 후쿠오카에서 다케오 여행을 하게 되신다면 이 지역은 진짜 당일치기 여행도 괜찮고 아, 뭐 1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당일치기를 해가지고 신사, 농나무, 도서관 그리고 온천 이렇게 보면 이 다케오시는 주요한 것들은 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다음 영상은 이제 다케오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도서관이랑 뭐 온천 안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영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